안녕하세요, 여러분. 60 청춘로드입니다. 벌써 저희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네요. 지금까지 위험한 운동, 좋은 운동, 그리고 영양 관리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드릴게요. 바로 안전 수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영양을 잘 챙겨도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난 3편을 통해서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운동하다가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슴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상당했을 때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그런 모든 궁금증에 답해드릴게요. 운동 전 체크리스트부터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60세 이후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30분 후에는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평생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왜 60세 이후에 운동 안전이 더욱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슬픈 현실이지만 60세 이상에서 운동 중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작년 한 해만 해도 60세 이상 운동 관련 응급실 방문이 18만 건이 넘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낙상 사고예요.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다음이 심혈관 응급 상황이고 근골격계 부상이 그 뒤를 따라요. 무서운 건 이런 사고의 70% 이상이 예방 가능했다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작은 사고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골절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심혈관 사고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을 안 하면 더 큰 건강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동하는 60대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사고율이 더 낮아요. 왜냐하면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전의식이 높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60세 이후 운동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운동 전 준비부터 운동 중 주의사항,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법까지 모든 걸 다룰 거예요. 안전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5분 체크만 잘 해도 운동 중 사고의 90%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혈압 체크예요.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면 운동 전에 꼭 재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80m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mg 이상이면 그날은 운동을 쉬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이 약간 높더라도 16만 100 정도면 가벼운 운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20에서 30mg 이상 높으면 쉬는 게 좋아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맥박 체크예요.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을 재보세요. 1분간 재는 게 정확하지만 15초 재고 4배 해도 돼요. 안정시 맥박이 분당 100회가 넘거나 50회 미만이면 조심해야 해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주의 신호예요. 뛰었다 안 뛰었다 하거나 너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면 그날은 운동을 피하세요. 세 번째는 혈당 체크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중요해요. 혈당이 70ml 이하면 저혈당이고 300ml 이상이면 너무 높은 거예요. 둘 다 운동하면 위험해요. 적절한 운동 혈당은 100에서 250ml 정도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혈당을 조절하고 나서 운동하세요. 네 번째는 컨디션 체크예요.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운동하면 사고 위험이 3배나 높아져요.
특히 열이 있을 때는 절대 운동하면 안 돼요. 37.5도 이상이면 운동을 피하세요. 몸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약물 체크예요. 새로 처방받은 약이 있거나 평소 복용량을 바꿨다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쉬어야 해요. 여섯 번째는 날씨 체크예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미세먼지가 나쁘거나 황사가 심한 날도 실내 운동이 좋아요. 60세 이후에는 날씨 변화에 더 민감하거든요. 이런 체크를 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5분이면 충분해요. 이 5분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운동 중에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60세 이후에는 이런 신호들이 더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가슴 통증이에요. 가슴이 조이거나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 즉시 운동을 멈추세요. 운동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돼요. 가슴 통증은 심장에서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거든요. 가슴 통증과 함께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으면 더욱 위험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해요. 두 번째는 호흡곤란이에요. 운동하면 숨이 차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게 차거나 운동을 멈춰도 숨이 안 쉬어지면 위험해요. 특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차면 즉시 중단하세요. 세 번째는 어지러움이에요. 살짝 어지러운 건 괜찮지만 주변이 빙빙 돌거나 쓰러질 것 같으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어지러움은 혈압 변화나 탈수, 저혈당 때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심한 피로감이에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지치거나 힘이 빠지면 그날은 운동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몸에서 오늘은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메스꺼움이에요. 운동 중에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으면 즉시 쉬세요. 특히 식은땀과 함께 메스꺼움이 오면 심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두통이에요. 운동 중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면 혈압이 급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목 뒤가 뻣뻣하면서 두통이 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시야 장애예요. 눈앞이 흐려지거나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멈추세요. 혈당이나 혈압 문제일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근육 경련이에요. 다리나 팔에 쥐가 나는 건 흔하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경련이 계속되면 전해질 불균형일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좀 더 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60세 이후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운동 중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운동하실 때는 휴대폰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운동을 줄이거나 쉬는 용기를 가지세요. 하루 쉰다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요. 이제 가장 심각한 심혈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꼭 알아두셔야 해요.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생기면 골든타임이 4분밖에 없어요.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은 모든 분이 알고 계셔야 해요. 첫 번째, 의식을 확인해 보세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119에 신고할 때는 정확한 주소와 상황을 말씀하세요.
동번지 헬스장에서 60대 남성이 운동 중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이상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 호흡을 확인해 보세요.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10초간 관찰하세요. 호흡이 없거나 이상하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눕히세요. 목을 약간 뒤로 젖혀서 기도를 열어주세요.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양손을 깍지 끼고 손바닥 아래쪽으로 누르세요. 위치는 가슴 정중앙, 젖꼭지를 잇는 선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압박 깊이는 5에서 6cm 정도로 세게 눌러야 해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리듬감 있게 하세요. 30회 압박하고 2회 인공호흡을 하는 게 표준이지만 인공호흡을 못 하시겠으면 가슴 압박만이라도 계속하세요. 가슴 압박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요즘 많은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자동 제세동기는 음성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60세 이상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대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만약 환자가 의식은 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세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가지고 있다면 복용하게 도와주세요. 하지만 모르는 약은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아스피린이 있으면 씹어서 먹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출혈 위험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하고 시간을 끌면 절대 안 돼요. 심혈관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어요. 평소에 기본적인 응급 처치법을 익혀두시고 운동할 때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세요. 60세 이후 가장 흔한 운동 사고가 낙상이에요. 낙상 사고가 생겼을 때 올바른 대처법을 알아두시면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어요. 먼저 낙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쓰러진 분을 보면 빨리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목이나 척추에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낙상 직후에는 먼저 의식을 확인하세요. 말을 할 수 있는지,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의식이 있다면 천천히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세요. 머리, 목, 허리 중 하나라도 아프다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팔다리가 아프다면 골절 가능성이 있어요. 골절된 부위는 절대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부러진 뼈가 혈관이나 신경을 다칠 수 있어요. 골절이 의심되면 부목을 대서 고정해야 해요. 전문적인 부목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단단한 것들을 이용하세요. 우산, 책, 두꺼운 잡지 같은 것들도 부목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부목을 댈 때는 골절 부위 위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팔뚝이 부러졌으면 손목과 팔꿈치를 함께 고정하는 거예요. 출혈이 있으면 지혈이 우선이에요. 깨끗한 수건이나 옷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주세요. 피가 많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눌러주세요. 상처가 깊거나 피가 계속 나면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팔이 다쳤으면 팔을 올리고 다리가 다쳤으면 다리를 올려주세요. 하지만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지혈만 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머리를 다쳤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머리에서 피가 나거나 의식이 흐릿하거나 토하면 뇌진탕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절대 혼자 두면 안 되고 계속 지켜봐야 해요. 목을 다쳤을 가능성이 있으면 목을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수건이나 옷을 말아서 목 양쪽에 대서 고정하세요. 목 부상은 자칫하면 전신 마비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허리를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절대 앉히거나 일으키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있게 하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해요. 작은 상처나 찰과상은 어떻게 처치할까요? 먼저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상처를 씻을 때는 상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세요. 반대로 하면 세균이 상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소독약이 있으면 발라주시고 깨끗한 거즈나 밴드로 덮어주세요. 하지만 소독약을 상처 안에 직접 부으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만 발라주세요. 상처가 크거나 깊으면 병원에 가서 봉합술을 받아야 해요. 특히 얼굴이나 관절 부위 상처는 작더라도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염좌나 근육 손상이 있을 때는 RIC 요법을 사용하세요. 레스튜식, 아이싱 냉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거상이에요. 먼저 다친 부위를 쉬게 하고 얼음찜질을 20분씩 하세요. 탄력 붕대로 적당히 압박해주고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작은 부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아요. 운동하는 환경에 따라서 안전 수칙도 달라져야 해요. 각 환경의 특성을 알고 대비하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먼저 실내 운동 환경부터 말씀드릴게요.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프리웨이트 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법을 확인하세요. 모르는 기구는 트레이너에게 물어보시고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잘못 사용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특히 무거운 기구나 바벨을 사용할 때는 안전장치를 꼭 확인하세요. 바벨을 할 때는 세이프티 바를 적절한 높이에 맞춰 놓으세요. 혼자 운동할 때는 무리한 무게보다는 안전한 무게를 선택하세요. 헬스장 바닥도 확인해야 해요.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있으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운동화 밑창도 미끄럽지 않은 걸로 신으세요. 수영장에서는 또 다른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수영장 바닥은 젖어 있어서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으세요. 뛰거나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찬 물에 들어가면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발가락부터 천천히 물에 적응시켜 주세요. 수영 중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깊은 곳에서 무리하지 말고 항상 수영장 가장자리를 의식하면서 수영하세요. 피곤하면 즉시 쉬세요. 집에서 운동할 때는 공간을 먼저 정리하세요. 주변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특히 전선이나 카펫 모서리 같은 것들이 위험해요. 집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물병이나 아령 같은 것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야외 운동을 할 때는 날씨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해요. 비가 올 것 같거나 바람이 너무 강하면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미끄러운 길에서 운동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등산로나 공원에서 운동할 때는 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돌이 많거나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곳, 경사가 급한 곳은 특히 조심하세요. 야외에서는 적절한 운동복과 신발이 더욱 중요해요. 발목을 잘 받쳐주는 운동화를 신으시고 날씨에 맞는 옷을 입으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요. 햇빛이 강한 날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자외선은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눈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선크림도 꼭 발라주세요. 물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야외에서는 탈수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30분 이상 운동하실 때는 이온 음료도 준비하세요. 혼자 야외 운동을 할 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어디서 운동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도 꼭 가져가세요. 겨울철 야외 운동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빙판길이나 눈길에서는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시고 보폭을 줄여서 천천히 걸으세요. 추운 날씨에는 충분한 워밍업이 더욱 중요해요.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 있어서 부상 위험이 높거든요. 실내에서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세요. 여름철에는 열사병을 조심해야 해요. 기온이 30도가 넘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세요.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이 있으면 즉시 그늘진 곳에서 쉬세요. 운동하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여름에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동하는 게 좋아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이니까 피하세요. 각 환경에 맞는 안전장비도 준비하세요.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하시고 야외 운동할 때는 반사띠나 밝은 색 옷을 입어서 잘 보이게 하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처럼 하려고 무리하면 사고가 나기 쉬워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60세 이후에는 운동 장비 선택이 더욱 중요해져요. 젊었을 때는 대충 운동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운동화예요. 운동화는 발과 발목, 무릎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60세 이후에는 운동화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해요. 좋은 운동화의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쿠셔닝이 좋아야 해요. 발바닥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이 있어야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적어져요. 특히 뒤꿈치 부분 쿠션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발목 지지력이 있어야 해요. 발목을 잘 감싸서 삐끗하는 걸 막아줘야 해요. 하이탑 운동화가 좋지만 불편하시면 미드탑이라도 신으세요. 세 번째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어야 해요. 밑창이 미끄럽지 않아야 넘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실내 운동을 하실 때는 더욱 중요해요. 네 번째는 사이즈가 맞아야 해요. 너무 크거나 작으면 물집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발가락 끝에서 신발 끝까지 1cm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좋아요. 운동화는 오후에 사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발이 조금 붓거든요. 그때 신어봐야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양말도 중요해요. 면 양말보다는 기능성 양말이 좋아요. 습기를 잘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양말을 신으시면 발이 편해요. 운동복은 어떨까요?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옷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는 여러 겹 입는 게 좋아요. 운동하면서 더워지면 하나씩 벗을 수 있거든요.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소재가 좋아요. 모자도 유용해요. 햇빛을 막아주고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막아줘요. 특히 야외 운동할 때는 꼭 착용하세요. 보호 장비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세요. 무릎 보호대는 관절염이 있거나 무릎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너무 꽉 끼지 않게 착용하세요.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허리 보호대는 무거운 것을 들 때만 착용하세요. 항상 착용하면 허리 근육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력 운동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세요. 손목 보호대도 테니스나 골프를 하실 때 도움이 돼요. 손목 관절을 안정시켜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운동 장비를 살 때는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장비는 품질이 중요해요. 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해요. 운동화는 500km 정도 걸으면 쿠션이 떨어져요. 밑창이 많이 닳았거나 옆면이 찢어지면 바로 교체하세요. 보호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이 떨어지거나 찢어진 곳이 있으면 제 역할을 못해요.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하면 교체하세요. 운동 장비를 보관할 때도 주의하세요. 습한 곳에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운동 후에는 잘 말려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운동화는 하루 신었으면 하루는 쉬게 해주세요. 두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발 건강에도 좋아요. 좋은 장비가 부상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지만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는 있어요. 안전에 투자하는 건 절대 아깝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서 운동하시는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집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전문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운동할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을 뻗었을 때 벽이나 가구에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2m 곱하기 2m 정도는 있어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바닥도 중요해요. 미끄러운 마루바닥에서는 운동하기 위험해요. 요가 매트나 운동용 매트를 깔아주세요. 매트는 두께가 1cm 이상인 게 좋아요. 너무 얇으면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주변 정리정돈이 필수예요. 운동하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주세요. 던선, 카펫 모서리, 작은 가구들이 특히 위험해요. 조명도 확인하세요. 너무 어두우면 잘못 움직일 수 있어요. 충분히 밝은 곳에서 운동하시고 그림자가 지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환기도 중요해요. 실내에서 운동하면 산소 소모가 많아져요.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틀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세요. 운동 도구들도 안전하게 배치하세요. 덤벨이나 아령 같은 무거운 것들은 떨어뜨리면 발을 다칠 수 있어요. 운동 중에는 안전한 곳에 놓고 운동이 끝나면 제자리에 정리하세요. 줄넘기나 밴드 같은 도구들도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세요. 오래된 고무줄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어요. 균열이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체하세요. 의자나 침대를 이용해서 운동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의자가 밀리거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벽에 붙여서 고정하거나 무거운 의자를 사용하세요. 계단을 이용한 운동도 있는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할 때는 난간을 꼭 잡으세요. 피곤해지면 균형을 잃기 쉽거든요. 운동 중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휴대폰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세요. 혼자 운동하다가 다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해요. 가족들에게도 운동하는 시간을 알려주세요. 오래 소리가 안 나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특히 지하실이나 다락방 같은 격리된 공간에서 운동할 때는 더욱 중요해요. 응급처치, 용품도 준비해두세요. 간단한 상처용 밴드, 소독약, 찜질팩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상처는 집에서도 처치할 수 있거든요. 온도와 습도도 신경 쓰세요. 너무 덥거나 습하면 운동하기 힘들어요. 적절한 온도는 18에 22도 정도예요. 에어컨이나 히터로 조절하시되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게 하세요. 물도 충분히 준비해두세요. 집에서 운동할 때도 탈수는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실내가 건조하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실 때는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운동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할 때는 화면을 적절한 높이에 두세요. 목을 너무 많이 숙이거나 젖히면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과신하기 쉬워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운동량을 줄이거나 쉬는 용기를 가지세요. 집에서 운동하는 가장 큰 장점은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점을 살려서 안전하고 꾸준하게 운동하시기 바래요.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파트너나 그룹과 함께 하면 훨씬 안전해요. 서로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함께 운동할 때도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어요. 먼저 운동 파트너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비슷한 체력 수준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차이가 나면 한 사람은 무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지루해져요. 운동 목표도 비슷해야 해요. 한 사람은 다이어트가 목표이고 다른 사람은 근력 향상이 목표라면 운동 방법이 달라져요. 서로 맞춰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격도 중요해요. 너무 경쟁적인 사람과 함께 하면 무리하게 될 수 있어요. 60세 이후에는 경쟁보다는 건강이 목표니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운동 전에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어디 아픈 곳 없어요?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복용하는 약물도 공유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들은 알려주시면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운동 중에는 서로를 지켜봐 주세요. 얼굴색이 이상하거나 힘들어 보이면 즉시 운동을 멈추게 하세요. 본인은 괜찮다고 해도 옆에서 보기에 위험해 보이면 쉬게 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스포터 역할을 해주세요. 무거운 무게를 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무거운 무게를 들지 않는 게 좋으니까 대부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룹으로 운동할 때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사람이 많으면 부딪힐 위험이 있거든요.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동작이 큰 운동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그룹 운동에서는 리더를 정하는 게 좋아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119에 신고하고 누가 응급처치를 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모두가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약한 사람에 맞춰서 운동하세요. 나는 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혼자 무리하면 위험해요.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해요. 그룹으로 운동하다 보면 대화하느라 휴식을 제대로 안 취할 수 있어요.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세요. 물이나 간식도 충분히 준비하세요. 여러 명이 함께 하니까 더 많이 필요해요. 특히 야외에서 그룹 운동을 할 때는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공유하세요. 서로의 휴대폰 번호와 가족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운동 후에도 서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 어땠어요? 집에 가서 아픈 곳 없었어요? 이런 관심이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줘요. 함께 운동하는 가장 큰 장점은 동기부여예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쉬운데 함께하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돼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운동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괜찮다고 상대방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더 안전해요. 좋은 운동 파트너를 만나서 건강하고 즐거운 운동 생활을 하시기 바래요. 6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숨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운동 전 의료 상담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숨어있는 질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개인 맞춤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운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 기존 질환에 맞는 운동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약물과 운동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것들은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의사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의료 상담을 받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현재 복용하는 모든 약물, 과거 병력, 가족력, 현재 증상들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숨기면 안 돼요. 운동 목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보다는 체중 5kg 감량하고 싶어요. 근력을 늘리고 싶어요. 혈압을 낮추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운동을 원하는지도 말씀하세요. 수영을 하고 싶은지, 헬스장을 다니고 싶은지, 집에서 운동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보예요.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권할 수 있어요.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이요. 번거롭더라도 꼭 받아보세요.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운동부하 검사는 특히 중요해요. 실제로 운동할 때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운동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혈액 검사로는 당뇨, 고지혈증, 신장 기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운동 방법을 조절해야 해요. 의사가 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세요. 완전히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운동만 피하면 되는 건지 확인하세요. 만약 운동이 제한된다면 대안을 찾아보세요. 격렬한 운동은 안 되더라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방받은 운동 계획은 꼭 지키세요. 조금 더 해도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면 안 돼요. 의사가 정해준 강도와 시간을 지키는 게 안전해요.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으세요. 6개월에서 1년마다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운동 계획을 조정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몸 상태가 변할 수 있거든요. 운동 중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약물 복용량이 바뀌거나 새로운 질환이 생기면 운동 계획도 바꿔야 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의사가 권하는 전문가도 만나보세요.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사, 영양사 같은 전문가들이 더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운동 일지를 작성해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운동 후 컨디션은 어땠는지 기록해두면 의사가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의료진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안전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의료 상담을 받는 게 번거롭고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예요. 사고가 생기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이 따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의사는 너무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맞아요. 운동을 시작한 후에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꼭 필요해요. 운동 효과를 확인하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X선 같은 검사들이요. 이런 검사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검사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장 검사예요. 심전도는 기본이고 필요하면 심장 초음파나 운동부하 검사도 받으세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심장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혈압 측정이에요. 가정에서 재는 혈압과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혈압을 알아야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당 검사예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는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 검사예요. 총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모두 확인하세요. 운동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골밀도 검사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운동 방법을 조절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신장 기능 검사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지고 약물 대사도 달라져요. 검사 결과에 따라 운동 계획을 조정해야 해요. 혈압이 높아졌다면 운동 강도를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당뇨가 생겼다면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 방법을 배워야 해요. 검사 결과가 좋아졌다면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많이 늘리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늘려야 해요. 새로운 질환이 발견되면 그에 맞는 운동법을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 관절염이 생겼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야 해요. 약물 복용이 바뀌면 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해야 해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운동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정기 검진을 받을 때는 운동 일지를 가져가세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운동 중에 이상은 없었는지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운동 효과도 확인해 보세요. 체중,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운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운동 방법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기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기 검진을 받지 않아서 늦게 발견하는 게 더 문제예요. 검진 결과를 가족과도 공유하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족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건강 검진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을 이용하세요. 국가 건강검진, 암검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정기 검진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한 운동 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에요. 건강 수첩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검진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어서 유용해요.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한 번의 검사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조심해도 응급 상황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먼저 응급 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가족, 친구, 이웃, 의료진의 연락처를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휴대폰에도 저장하고 집에도 써서 붙여두세요. 응급 연락처에는 119, 가족 연락처, 담당 의사, 복용 약물 정보를 포함하세요. 특히 복용 약물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중요한 정보가 돼요. 휴대폰에 ICER인 Case of Emergency 연락처를 등록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나 구급대원이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예요.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번호를 등록하세요. 의료 정보도 정리해두세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과거 수술 경험 같은 것들이요. 응급실에 갈 때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돼요. 의료진에게 줄 정보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A사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가족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집에서 운동할 때는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동한다고 미리 말해두세요.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와 안부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집에 가서 확인해보는 약속을 하세요. 운동할 때는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세요.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해 두시고 응급 앱을 설치해 두세요. 응급처치, 용품도 준비해 두세요. 집에는 기본적인 구급상자를 두시고 운동할 때는 간단한 응급처치, 용품을 가져가세요. 밴드, 소독약, 진통제 정도면 충분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습도 해보세요. 119에 신고하는 방법, 기본적인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을 미리 배워두세요.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동하는 곳의 응급시설도 확인해보세요.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는지,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 알아두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행동 요령도 정해두세요.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어느 병원으로 갈지, 누가 가족들에게 알릴지 미리 정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보험 정보도 정리해두세요. 건강보험증, 실비보험 정보, 응급실 이용 방법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해두세요. 중요한 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건 좋지만 응급 상황이 생길 거라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안전하게 운동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응급 연락망을 업데이트하세요.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이사를 하거나 하면 정보를 바로 수정해야 해요. 가족들과도 응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면 응급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준비는 하되 걱정은 하지 마세요. 30분 동안 정말 많은 안전 수칙들을 말씀드렸는데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혈압, 맥박, 혈당, 컨디션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쉬거나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두 번째, 운동 중에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세 번째,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알아두세요. 심폐소생술, 119 신고 요령, 간단한 외상처치법 정도는 꼭 익혀두세요. 네 번째, 적절한 운동 장비를 사용하세요. 특히 운동화는 안전의 첫걸음이에요. 발목을 잘 받쳐주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다섯 번째, 운동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실내든 야외든 주변을 정리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운동하세요. 여섯 번째, 혼자보다는 함께 운동하세요. 서로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해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운동 전 검진, 정기 건강 검진, 응급 상황 대비까지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 저희 시리즈도 마지막이네요. 1편에서 위험한 운동 3가지를 알려드렸고 2편에서 좋은 운동 5가지를 소개했어요. 3편에서는 영양관리법을,
그리고 오늘 4편에서는 안전 수칙을 말씀드렸어요. 이 4편을 다 보신 분들은 이제 60세 이후 운동에 대한 모든 걸 아시게 된 거예요.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한 운동으로 70세, 80세, 90세까지도 활기찬 청춘을 유지하세요. 하편에 걸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60세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바로 6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서 인생이 바뀐 분들이에요. 당뇨약을 끊으신 분, 무릎 통증이 사라진 분, 우울증을 극복한 분, 손자와 함께 수영하게 된 분들 말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를 핑계로 하지 않았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는 용기를 내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내세요. 60세는 인생의 절반도 안 된 나이예요.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병원에서 보내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운동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오늘 1시간 운동하는 게 10년 후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작게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오늘 10분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1년에 200일 운동하는 것도 대단한 성과예요. 함께 하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빨리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60대, 70대, 80대를 위해서 60 청춘로드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어요. 더 유용한 정보, 더 실용적인 조언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한 청춘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원한 청춘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청춘이 시작됩니다. 하편에 걸친 긴 여정,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0 청춘로드였습니다.